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중 무역 분쟁 중 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중 무역 분쟁 중 EEJ를 사용하는 미국, 다시 떠오르는 러시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미중 무역 분쟁 중 EEJ를 사용하는 미국, 다시 떠오르는 러시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배경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제재, 그리고 러시아를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다. 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베네수엘라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이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 지도에서 보면 베네수엘라 위치가 도미니칸 공화국하고 쿠바의 밑에 있죠. 즉, 미국을 가기 위해서는 쿠바하고 도미니칸 공화국만 넘어가면 바로 미국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멕시코에 장벽이 세운다 그러잖아요. 이 장벽은 누구를 위해서 세우냐면 불법 이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데, 이 이주민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온두라스, 과테말라,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이 네 국가에서 보통 많이 가는 이민자들보다는 그거겠죠. 불법 난민이죠. 불법 난민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법 난민이 원래는 멕시코에서 넘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 온두라스, 과테말라,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 베네수엘라는 지금은 사회주의 국가죠. 이때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었을 때 알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차베스. 이 차베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원래는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이 아르헨티나 사람이 베네수엘라까지 와서 공산화를 시켰는데, 이 공산화를 시킬 때 도와준 나라가 어디죠? 그때 당시의 이름으로는 소련, 소비에트 유니온이라 그러고, 지금 나라 이름으로 보면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하고 베네수엘라는 아주 오랜 우방이죠. 언제부터? 차베스 정권 때부터. 요즘까지도 카라가스에 최고 1000명의 러시아군이 상주를 해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 6월 5일 날 이 말을 트럼프가 했죠. 러시아, 베네수엘라서 병력 철수 통보, 이걸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런데 왜 철수를 했을까요? 철수한 보이는 원인은 새로운 무기 계약이 없다라고 신문에 나와 있던데,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이 러시아군 군사 지원이 끊겼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냥 그 순간만 있었던 문제였을까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 사태가 단기간에만 있었던 사고는 아니잖아요. 요즘 몇 년간 계속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그동안 한 번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3월 28일 날 매일경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러시아, 베네수엘라서 철군 요구 트럼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박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합법적 파견이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했어요. 이게 3월 20일, 28일자. 이게 그것도 이게 2019년 3월 28일자 신문이에요. 얼마 되지 않은 신문입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25일 날 연합뉴스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베네수엘라 러시아 대사가 이렇게 말했죠. 미 위협 맞서는 베네수엘라 도우러 러시아 병력 배치했다. 언제? 5월 25일 날. 5월 25일 날 하고 언제 발표했어요? 2월 초에 발표했어요. 딱 10일 후에. 말도 안 되죠. 왜 포기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포기를 했을까요? 단순히 그 무기를 안 사줘서? 걔네들한테 돈을 군사들에게 돈을 지불을 안 해서?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포기했을 때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포기를 했을까요? 미국이 원하는데 미국에서 어떤 딜을 쳤겠죠. 어떤 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듣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면 중국은 현재는 중국 혼자 마두로를 지원하고 있어요. 반군 지도자가 따로 있는데 마두로가 그 커뮤니스트였고 그쪽을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왜 지원을 하냐? 석유 때문이죠. 그러면 석유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해보겠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은 전통적인 우호 관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은 군사훈련을 2018년도 9월 11일 날 했는데 얼마의 규모로 했냐면 30만 명의 규모로 군사훈련도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중국은 반목관계이다? 예, 반목관계입니다. 뭐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의 1대1로를 반대를 해요. 그러나 이번에 중국 시진핑이 러시아를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여기서 서로 도움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1대1로에 대해서.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지도입니다. 여기서 보면 베이징에서 모스크바까지 갔다가 모스크바에서 키르기스탄으로 다시 가는 노선이 누가 탔죠? 시진핑이 탔죠? 그러면 베이징에서 모스크바로 간 날짜가 몇 월 며칠이에요? 중국 시진핑이 러시아를 방문한 날짜 2019년 6월 5일입니다. 이 날짜를 꼭 기억해 두세요. 중국 시진핑이 러시아를 방문을 했는데요. 2019년 6월 5일 날 이 중국 시진핑의 방문 날 트럼프가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베네수엘라에서 러시아군 철수. 이때 신나게 시진핑하고 푸틴이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찬하는 그 시간에 러시아군 철수가 발표가 됐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도 그 회담하고 만찬했을 때 합의 내용이 있었죠. 북방항로 공동 개척, 그리고 화웨이와 5 통신망 러시아의 구축, 화웨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시리아 이란 문제 공동 대응,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베네수엘라 공동 대응. 그런데 전 여기서 이걸 뺐습니다. 왜냐? 러시아군 철수했거든요. 그리고 푸틴이 한 번 더 시진핑의 머리를 치는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 미중 무역전쟁에서 러시아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 G20에서 해결책을 기대한다. 이 날짜가 6월 13일입니다. 6월 13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죠? 시진핑한테 중앙아시아 방문했습니다. 이 기간에. 중앙아시아 방문해서 신나게 열을 올리고 있는데 푸틴이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벙 쪘겠죠? 즉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그러면 푸틴은 왜 두 번이나 시진핑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을까? 왜 돌아섰을까? 현재 양상을 보면 안 그런 척 하면서 러시아가 미국에 협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란에 있습니다. 이란. 한번 봐보시면 되고요. 이란은 중국에게는 주요 원유, 가스 공급처입니다. 이란을 한번 보는데 이란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돼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터키,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란과 동쪽으로 맞닿아 있는 나라, 그러니까 즉
중국과 가까운 나라는 어디예요?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물론 반대쪽은 일단 적어드릴게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라크, 터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지도를 하나 더 보여드리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최대 원유 수송 요충지입니다. 이게 해협으로 해서 쭉 들어간 곳이고요. 여기에 실질적인 지배자는 어디다? 이란이다. 그래서 뭐 일일 평균 14개 유조선이 통과하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있죠? 이건 자세히 보시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해협에 영향을 받는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이란, 이라크,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쿠웨이트도 있고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이 그림은 이란의 원유하고 천연가스에 대한 그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하나 봐야 되겠는데 화살표로 된 부분 있죠?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딱 나눠서 서쪽으로만 천연가스와 석유가 나와요. 호르무즈 동쪽은 안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서 이란과 가장 친한 나라 기본적으로 러시아입니다. 원래 친했어요. 왜? 그때 미국하고 덤비면서 물자 지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핵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러시아의 가스나 원유를 러시아산 가스나 원유로 바깥지기에서 판매를 했어요. 실제로 모든 나라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굉장히 친합니다. 접경이적이기도 하고요. 옛날에 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런 또 카스피해를 좀 넘어가면 카스피해 넘어서 러시아가 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카스피해를 통해서 그 물동량을 수송을 하면 러시아에서 알아서 그걸 또 팔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친했던 나라입니다. 또 하나 친한 나라 중국.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무기 판매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판매도 해준다? 대행을 해주죠. 석유 판매 대행입니다. 이건 안 적었어요. 그리고 중국은 뭐죠? 석유와 천연가스 구매를 하죠. 올해 1월달 시노펙이라는 중국 국영기업이 있어요. 원유 국영기업이에요. 이 시노펙이 이란의 유전 개발에 30억 달러를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IB를 통해서 이것을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이란에 지금 핵 문제 때문에 견제가 심해지고 있죠. 이 견제가 더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호르무즈 해협에 긴장감이 올라가게 되죠. 긴장감이 올라가면 석유값은 당연히 올라가죠. 이 긴장감이 올라가면 이란의 석유가 봉쇄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진짜로 봉쇄를 해버리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무기 판매를 지속을 할 거고 아까 말했다시피 석유 갈아타기 그리고 가스 갈아타기를 통해서 대신 판매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돼요? 이란에서의 석유 공급이 되지 않게 되죠. 물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더라도 다른 나라의 석유 수출은 가능합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오만이나 쿠웨이트나 그런 데서 석유 수출이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물동량이 확 줄어들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석유가 만약 금수 조치를 당해서 공급이 되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죠?
러시아 입장으로 보면 석유와 천연가스 값이 오릅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으로 보면 이 석유와 천연가스가 값이 오르고 이란이 석유를 직접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공식 가격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구입을 해야 돼요. 물론 중앙아시아도 있겠죠.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면 중국이 이번에 1대1로를 통해서 제일 많이 돈을 투자한 두 나라 어디예요? 파키스탄하고 베네수엘라죠. 그래서 파키스탄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항구 하나를 조차권으로 받았어요. 이 조차권으로 받았던 이유는 석유를 빨리 받기 위해서 조차권을 받았는데 이 조차권조차도 무력화된다라는 거죠.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러시아 석유 천연가스 매장지 그림인데요. 이거는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베네수엘라 경기는 조금 풀릴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는데 수혜를 그렇게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얻지는 못한다. 왜? 내전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서 중국에 공급할 만한 석유가 없어요. 많이. 얻게 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러시아에서 물건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세계 주요 해상 원유 수송로에서 말라카 해협은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 사이에 있는 해협이죠. 여기에 실질적인 주인은 미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호르무즈 해협은 실질적인 주인은 이란이고요. 그리고 바알다브 해협의 실질적인 주인은 예멘이고요. 그리고 스웨즈운하는 아실 거고. 이렇게 보시고 옆에 그림을 보시면 중국 해상 실크로드 1대1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비교해서 보시면 딱 해상 원유 수송로하고 정확하게 겹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중국의 이란까지의 1대1로를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입니다.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입니다. 2017년 7월 25일 날 중앙일보 헤드라인에 이렇게 떴는데요. 이란 1대1로 핵심으로 급부상이라는 헤드라인 떴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중국의 모든 것의 중심에 이란이 있다 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이 구상 중인 고속철 실크로드락에서 우르무치에서 이란 테헤란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고속철도를 놓는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우르무치가 신장 위구르 지역이거든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테헤란까지 연결을 하는데요. 이 테헤란에서 석유를 싣고 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차로는 안 돼요. 차로는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면 차가 너무 많이 들어. 그런데 철도면 가능해요.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6월 14일 날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중국하고 이란이 정상회담을 한번 열었는데요. 이번에 키르기스탄. 이 중국-이란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변하더라도 중국은 이란과의 관계 강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14일이라 그랬죠? 참 웃긴 날짜가 14일입니다. 13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폭발했죠. 일본의 아베가 찾아간 날. 그래서 중국의 1대1로가 이란까지 연결되는 철도가 완성된 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하고 이란에 끼어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겠어요? 이란하고 중국하고 끼어있는 나라? 중앙아시아 5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밑에 두 나라. 어디죠?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이렇게 철도가 완성된 후에 중국, 이란이 완성된 후에 러시아가 목리를 부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게 됩니다. 왜? 이 중앙아시아 5개국에 러시아가 군대가 파견이 돼 있어요. 군대가 파견이 돼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다? 러시아의 영향력이 있는 나라다.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된다? 이란에서 못 받는다. 그래서 나와 있는 그림이 나중에 보여줄 텐데요. 현재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중국까지 연결되는 천연가스관이 있어요. 이렇게 카자흐스탄을 연결해서. 물론 카자흐스탄도 천연가스가 나오는 나라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천연가스를 받는데 이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현재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스관, 송유관을 통해서 가스 원유를 공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란 중앙아시아를 잇는 가스 송유관은 없습니다.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철도가 필요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2007년도 그림인데요. 원래 1대1로가 만들어지기 전에 초창기 모델의 그림인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란으로 연결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 타지키스탄을 거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내려가는 방법하고요. 다른 하나는 파키스탄을 거쳐서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서 이란으로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방법 플랜 B가 작동할 수 있죠. 여기서 헤드라인은 중국, 유럽 21세기형 실크로드를 열린다. 원래는 중국의 1대1로가 2007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2005년도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국, 아프가니스탄도 이번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1대1로를 도와주겠다, 서로의 경제협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또 왔고요. 2012년 6월 5일 날 중앙일보 헤드라인에 이렇게 나왔죠. 아프간 미 나토 빈자리 재빨리 파고드는 중국에 대해서 했고 여기 아프가니스탄하고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이 연결된 지역이 딱 하나 있는데 이쪽 지역이 어떤 것이 있냐면 파미르 고원이 있거든요. 파미르 고원이 있다라는 것은 엄청 높다라는 거죠. 이게 보통 것으로는 넘어가기가 산맥을 하나가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파키스탄을 거쳐서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서 테헤란 쪽으로 연결되는 라인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선뜻 아프가니스탄에 접근을 못한 이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공식적으로 왜? IS가 판치기 때문에. 그러면 파키스탄은 어떻게 될까요? 파키스탄은 지금 거의 중국의 속국이 다 됐어요. 중국의 속국이 다 됐고 여기서 보시면 과다르항이라고 있죠. 왼쪽 맨 밑에 이란 접경 지역에 있는 과다르항을 조차를 했는데 43년 쓰기로 했어요. 거의 빼앗다시피 한 거예요. 여기에 개발해주고 자기들 돈 대신에 여기를 받겠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파키스탄도 정치가 불안하고요. 이제 그림을 하나 또 보여드리는데 중국하고 파키스탄하고 관통 고속도로가 하나 뚫려요. 카스 지방, 여기도 신장 위구르 지방입니다. 왜 더 빠른 길이 있는데 못 가냐? 인도 때문이죠. 인도가 걸쳐 있기 때문에 여기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밖에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스, 이슬라마바드, 라호르, 물탄, 스쿠르 이렇게 해서 과드라항까지. 이거는 고속도로고요. 더 중요한 거는 송유관입니다. 송유관도 역시 카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카스에서 시작해서 과다르항까지 연결된 송유관이 있고요. 계속 그림 보여드릴게요. 중국, 파키스탄 가스관도 연결이 되는데요. 아살루에에서 과다를 거쳐서 나하브샤까지
원래는 과다르까지만 만들면 되는데 나와부샤까지 왜 만드냐? 파키스탄에서 원해서. 뭐 자기들만 먹고 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원했고, 자세히 보시면 아살루에서 과다르까지 있는데 여기 핵 협정이 안정이 되면서 아살루에서 파키스탄 접경지역까지 가스관이 이미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 과다르에서 나하부샤까지 중국 자본으로 공사가 추진이 된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까지 또 연결이 돼야 되겠죠. 철도도 만들어집니다. 역시 카시에서 시작해서 과다르까지. 이렇게 과다르항이 중국에게는 되게 중요한 곳으로 되게 됩니다. 역시 아프가니스탄은 거치지 않고 가는 거죠. 이렇게 또 하나의 루트를 만들었는데 미얀마 차쿠프향에서 쿤민까지 또 연결하는 라인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본토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더 빠른데 이것은 인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치는 항이 하나 있죠. 스리랑카. 스리랑카 그 항은 99년도 조차를 했습니다. 뺏은 거죠, 거의. 말라카이업을 그래서 거치질 않게 됐어요.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핵 문제 때문에 이란을 흔들잖아요. 이란을 흔드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에게 석유가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흔들어요. 이게 결국은 어떤 것까지 가냐? 이란의 석유 수출 금지까지 갈 거예요. 제 예상은. 수출 금지까지 가면 러시아의 입지는 점점 오르게 됩니다. 왜? 중국에서 러시아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떠오른 러시아가 미국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현재는 러시아하고 중국 두 나라를 상대하는 것보다 한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란하고 미국의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게 석유 수입에 영향이 끼칠 거냐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요. 끼치지 않고 미국에서 셰일가스하고 석유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석유값은 오른다. 그러면 중국의 남은 선택은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중앙아시아를 흔드는 러시아를 잡아서 석유 가스를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셰일 가스를 개발하든지. 중국의 셰일 가스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알아보겠는데요. 중국의 셰일 가스 매장 지역은 이렇게 그림에 나오듯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지역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스촨성 있는 데하고 타린 분지. 이 타린 분지가 어디냐면 신장 위구르 지역인데 타클라마칸 사막에 있거든요. 이 타클라마칸 사막에 있는 타린 분지 더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즘 스촨성 부근에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해요. 스촨성 부근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데 왜? 이것이 셰일가스의 채굴 때문이 아닐까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촨성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국 중앙에 있죠? 여기는 사천지방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아까 타클라마칸 사막 지역이라고 그랬죠? 이 타클라마칸 사막 지역은 신장 예구르 남서쪽으로 있습니다. 옆에는 파미르구온, 쿨룬 산맥이 있고 텐산 산맥, 완전히 산맥으로 둘러싸여서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사막화가 된 도시고 사람이 별로 안 살아요. 사람이 별로 안 살지만 왜 못하냐? 여기 신장 위구르 지역은 독립운동이 펼쳐지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 지금 눈독을 들인 이유가 뭐냐면 이 셰일가스 때문이에요. 셰일가스를 걔네들이 못하게 만들고 싶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자세히 들어가서 중국 셰일가스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쓰촨 지역에서는 안반지구예요. 안반지구이기 때문에 채굴이 어려워요. 그러면 안반을 뚫어야 되잖아요. 안반을 뚫어야 되면 어떻게 돼요? 뭐 다이너마이트나 그런 걸로 해서 뚫어가야죠. 그 굴삭기로 파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타림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사막 지역이지만 너무너무 깊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채굴이 너무 힘듭니다. 여기 보시면 채굴 가능한 셰일 에너지 상위 10개국에 대해서 이거 자료를 올려드렸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 셰일 가스로는 중국, 오일로는 러시아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러시아가 왜 미국으로 붙었나 이해가 되시죠? 걔네들 물건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입니다. 뭘로? 석유와 가스로. 그래서 러시아는 점점 발전하는 나라가 될 거고요. 이란은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이란 이 문제 쉽게 안 끝나요. 이 문제 쉽게 안 끝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좋은 수단인데 이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석유 금수 조치도 아마 일어날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판다? 러시아를 통해서 석유를 팔게 될 것이고요. 아니면 유럽도 러시아를 통해서 좀 공급을 받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러시아는 점점 떠오르고 중국은 깔아앉을 것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 내용이 듣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